입학 취소 건에 고려대 관련해서 이도원 의원님. 네. 부산대에서도 당시 그 스펙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까 자막에도 나갔는데 조 전 장관 측은 이 생활기록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는 표현을 썼어요. 불이익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조국 그 교수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생활기록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산대 의전원도 스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게 논점이 아닙니다. 지금 생활기록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허위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내면은 입학 취소라고 돼 있습니다. 예.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허위 서류를 내서 그게 밝혀져 가지고 입학이 안 된 겁니다. 생활기록부 점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둘째, 만약에 또 그 생활기록부가 당락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당락에 영향을 안 미치면은 부정한 서류를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더 나가 가지고 부정한 서류를 냈지만 그게 10점 차이로만 당락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20점을 얻었으니까 이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세 번째, 그 생활기록부든 스펙이든 생활기록부 이거 지금 한영외고에서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법원에서 판결했는데 그 4대 스펙 또 7대 스펙이 다 허위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이미 한영외고에서도 반영해서 그렇다면은 고려대도 그걸 통보받으면은 스펙이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대 의전에서도 7개의 스펙이 대법원에서 다 허위라고 판결됐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 논점을 이상한 쪽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동정론을 가져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조민 씨 개인에 대해서는 안 됐죠. 우리의 그 젊은 청년이 또 이런 시련을 당해서 되는 건 안 됐죠.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 동정이나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입시의 문제고 이거는 법대로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지만 우리나라의 법치가 유지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측이 우리가 낸 자료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건 계속해서 논점을 흐리고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야구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야구 선수를 뽑는데 그 조민 씨가 야구를 잘 못해서 안 뽑았어요. 그런데 그 조민 씨가 축구를 잘하는데 왜 안 뽑아주냐? 축구 잘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야구를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건데 예. 이런 식으로 논점을 전혀 다른 논점을 가져와서 논리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 조국 교수가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 비유에 대해서도 또 뭐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부산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고 고려대는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다 이렇게 나눠보셨잖아요. 그래서 15일에 부산지법에서 첫 신문이 있고 집행정지 신청해서 고려대학교는 오늘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입학 취소 무효 확인 소장을 접수합니다. 이게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그럼 앞으로 이거 전망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히 이게 그 세 가지가요. 선행 처분이 이제 고려대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대 의전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의사 면허 또 처분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세 개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앞에 게 무효가 되면 뒤에 것도 이게 자동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고대가 취소돼 버리면 부산대 의전은 이게 원래 무효죠. 그러면 이게 취소가 되면 의사 면허도 이게 취소가 되는 겁니다. 예. 법리적으로. 근데 저는 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조금 더 꼭꼭 씹어서 얘기를 해보면 순서대로 봤을 때 학사인 고대가 취소되면 의전원도 부산대 당연히 취소고 그럼 의사면허도 당연히 취소고 시점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선행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후행 처분에 하자가 생겨된다. 이런 이제 그 행정 이론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는 의사 면허도 지금 이게 검토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송의 그 성소 가능성이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상당히 어렵다 봅니다. 조 전 장관 측이 이기기 쉽지 않다.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이제 그 유사 소송에서 거의 이제 그 학교가 패소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교육은 재량 영역이고 이게 자율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게 가능하면 학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주는 이런 게 재량행위라는 거죠. 첫째 이유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이기는 거 보면 절차하자거든요. 예를 들어 청무위라든지 절차를 안 거쳤다. 이런 경우에 주로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고려대학이나 부산대 의전원도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게 의견 진술 기회라든지 청무위라든지 조민 씨 입장들을 다 들어줄 만큼 충분히 들어줬다, 들어주고 의견 진술도 기회도 주고 반박 기회도 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게 절차자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예. 다른 사건에서 혹시 이기는 거는 법원의 판결이 없을 때는 대학에서 이게 사실 오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조민의 그 7대 스펙, 그다음에 4대 스펙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그렇게 문제가 있다 판결이 나버렸잖아요. 그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이게 성수가 낮아 보입니다. 뭐 일단 조 전 장관 측 조민 씨가 입학 취소를 돌려놓기는 어렵다 법적으로 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권도 이제 올라갈 테고 물론 뭐 조 전 장관 측이 그거를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까지 냈지만 부산대, 고려대, 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까지 시점이 대단히 뒤섞여 있기 때문에 뭐가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도 나중에 이 법적으로 중요한 겁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제 생각으로는요. 원래는 이게 그 하나하나 고대부터 이게 판결이 나오는 게 맞죠. 예. 그럼 이게 고대 판결을 지켜보면 부산대 의전은 이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학이 안 나오면 대학은 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의사 면허는 어차피 이게 그 두 개 소송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의전은 저는 심리는 고려대학을 먼저 하고 아마 이게 부산대 재판은 고려대 재판들 보고 고대가 이게 취소가 되면 자동으로 볼 것도 없고 아마 이게 고대가 조민이가 승소하더라도 또 이게 부산대는 7개 스펙이 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대로 심리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영외고도 지금 여러 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예, 부산대에 이어 오늘 또 고려대까지 이 입학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제 어제 여러 분들이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민 씨의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를 키운 건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입학한 고대 그 글로벌 전형이라는 것은 의학 중심의 전형, 영어를 잘하는 주로 영어겠습니다만 그게 뽑혔습니다.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저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문이 여기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딸아이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그 봉사했음을 확인하는 교수님의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임금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뭐 일단 3년 전에 조 전 장관은 언론에서 저런 말들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은 부인에 대한 판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관계도 확인이 됐고요. 노도일 교수님, 뭐 일단은 조 전 장관 측은 이제 법적 소송 갈 때까지 가보겠다 뭐라는 속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조 전 장관이 결자 해지를 할 기회는 많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많아요. 글쎄요. 언제가 그렇게 됐었냐 하고 참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제 결과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처음 저렇게 논문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부터 조금 저건 확실히 사과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했으면 더 이상 뭐 크게 번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분도 교수 아닙니까? 조국 교수도. 부인도 교수를 하셨고요. 그런데 저런 이공계 논문에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건 만약에 본인이 전혀 요구하지 않았던 거, 요청하지 않았던 거라면 당연히 이건 의문을 제기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 해서 사과했으면 그때 벌써 조금 뭐 이렇게 호미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예. 저도 이공계 쪽을 잘 몰라서 저도 확실히 몰랐었는데요. 저게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 막내가 이공계를 다니다 보니까 저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놈이 최종 취소됐습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 근데 교수는 아무 피해 안 입었어요. 저 단국대 의대 교수는. 그냥 여전히 교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가 누구냐면 주저자가 대학원생이에요. 예. 그러면서 제 딸애가 그러는데 저 불쌍해서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대학원생은. 저는 저 대학원생에는 저 논문이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예. 1년 내내 실험실에서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자기가 쓴 논문이거든요. 그걸 교수는 그냥 물론 이제 교수도 지도를 하지만 그 논문 저자를 원인 저자 대학원생을 제1저자로 해놓고 2저자로 그 교수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조 전 장관 측이 주장하는 불이익이라든지 사형 선고 이런 거는 오히려 그 대학원의 그렇죠. 논문 저자가 받은 거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아무도 지금 주목하지 않는데 제 아이는 그 이공계를 내정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 어디 만약에 지원했는데 그 논문이 자기 주요 스펙일 텐데 예. 그 취소돼 버리면 저 사람 1년 내내 헛수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면에서도
교수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의학 논문에 그 고등학생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만 했어도 사람들의 분노라든지 사회적 논란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기회에 있어서 부모의 욕심이 너무 과해서 저 아이의 정말 앞날을 막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저기 계속 소송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최종 결과는 저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미 그게 허위 사실로 밝혀졌고 확정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입시요강에 다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 기재 내용 허위 사실과 다를 듯 허위 사실일 때는 입학 취소한다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부정적일 것 같은데 저게 최종 선고까지 또 3, 4년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만약 의전원, 의사면허 다 취소되면 그 기간 동안에 또 이 조민 씨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너무 또 허공에 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권지웅 의원님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계시잖아요. 뭐 제가 이틀 전부터 쭉 뉴스를 봐왔는데 이 조 전 장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연인 입학 취소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제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조 전 장관이 이런 법적 대응 얘기나 혹은 혹시 비대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오늘 처분, 뭐 조치 이런 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뭐 여기에서 비대위원으로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청년으로서 좀 이야기 드려보면 저는 조 전 장관이 끝까지 일관되게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 자체를 저는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법적 판결이라고 하는 게 법의 논리와 인정되는 증거에 따라서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억울함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되려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건 한 개인의 문제였지만 사실 이 문제를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는 이유는 이 같은 대학에 입학에 있어서 부정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예민함이나 아니면 제도적 조치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조치도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사실은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처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써 사회가 더 나아지는 조치로 이어진다고 사람들이 믿어야 되려 이 사건이 이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었다고 여겨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의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던 의원님. 그런데 좀 주목해볼 만한 게 과거에 조 전 장관의 모친 편지를 공개했던 김인국 씨가 누가 본인 SNS에 사는 게 구차하지 않냐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이 조민 씨 입학 취소 관련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의 어머님이 쓴 글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뭐 어떤 사람이든 그 어머니에게는 가장 그 소중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국 교수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면은 명백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잘못을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 전부 그 잘못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도 4년이라는 중형을 정경심 교수에게 내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쓰이게 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법원에서 아예 밝히지 않았습니까? 잘못은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반성을 해야죠. 그것만 하더라도 조국 교수 그다음에 그 가족에 대한 우리 그 전 국민의 인식은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국 교수가 보이는 태도는 마치 이제 새로 책도 내고 또 윤 정부를 비판하면서 마치 윤 정부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응 세력으로서 어떻게 지금 현재 민주당 진영에서 자리를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의구심까지 들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도 그렇지만 지금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 그리고 지금 의사 일단 면허는 받았지만 앞으로 장래가 너무나 불투명해진 조민 씨 전부 가족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조국 교수가 더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걸 두고 그 서민 교수는 좀 극단적으로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 좀 정치적인 생각보다는 그 본인 그리고 가족에 대한 좀 더 그 열린 마음으로 본인도 한번 돌아올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 측은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민주당 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같은 청년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분노도 많이 느꼈습니다.
뭐 어떤 변호사님은 국가 폭력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크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빨리 좀 동굴 속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법무부 장관 안 했으면은 여기까지도 안 왔어요. 그잖아요. 그렇게 언론이 파헤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본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뭐 자식을 키우고 있고. 근데 본인 가족들한테 본인이 잘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현 노무현재단 이사인 황희두 씨가 조민 씨의 입학 취소는 국가폭력이다. 조국에 따르니까 모든 걸 감내하나. 물론 뭐 국민의힘 측 혹은 뭐 서민 교수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황희두 이사 이런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가 폭력이 아니고요. 저는 근데 그 정의, 공정, 상식의 그 회복입니다. 이게 법치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허위 스펙으로 부정 입학을 했는데 그대로 이게 묻어두는 게 그게 정의입니까? 그걸 이렇게 부정한 이게 첨부 서류 가지고 부정하게 입학했는데 어떻게 이걸 묻어둡니까? 그걸 이게 밝혀낸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게 정의, 공정, 상식의 회복이지 이걸 이게 국가 폭력이라 하면 그럼 이게 모든 범죄도 다 이게 묻어둬야 됩니까? 그거는 이게 정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래 봅니다. 예,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다 예. 이런 말을 하신 건데 일단 저 권지웅 의원님, 저 황희두 이사, 뭐 노무현재단 이사, 민주당 인사 쪽에 가깝다고 하지만 이것도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뭐 민주당 그 모든 입장을 대변하는 건 또 당연히 아닐 테니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 인사라고 말씀하시긴 좀 아마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본인에게도. 예. 그래서 민주당에 지금 공식적 지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고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데 개인적 측면에서는 다들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까 권지웅 의원이 처음에 이제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제도 개선해야 한다 얘기했잖아요. 제도 개선 됐죠. 그래서 수시를 대폭 줄이고 예. 정시를 대폭 늘리고 그러나 그건 개선이 아니라 개약이 된 거죠. 저희가 수시를 많이 도입한 것은 점수가 조금 부족해도 그 학생의 잠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것들 보고서 입학을 시키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예. 수시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시로는 들어올 수 없었던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대학생을 열심히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수시보다. 점수로 어쩔 수 없이 이 학과를 선택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 대학을 선택했다. 이런 학생들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고 나중에 성취감이 높다는 게 나왔거든요. 예. 결과 얘기적으로. 근데 저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 수시를 대폭 줄이고 지금 정시를 늘려서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얘기를 하는데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시로 점수대로만 가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부자 잘 사는 집 아이들이 훨씬 더 점수가 좁고 왜냐하면 족직의 과외나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게 지금 제도 개선이 됐는데 오히려 개악이 된 거죠 이게.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대학 내 분위기까지 좀 말씀을 하셨는데 입시에 관련해서 글쎄 공정의 문제로 시작이 됐던 3년 전 조국 전 장관 이른바 조국 사태 오늘 딸 조민 씨가 부산대와 고려대도 입학 취소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다. 이 내용이 뒤늦게 알려진 얘기까지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